선생님. 네. 최근에 비가 정말 많이 내려요. 네, 글쎄 말이야. 날씨도 항상 구름이 껴있는 것 같고, 느낌이. 저도 살면서 가을에 이런 날씨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장마처럼. 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예언서에 보면 그날이 오면 이제 환란의 시기에 이제 물로 치신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뭐냐? 도대체 물이 뭐냐? 응?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십몇 년 전에 이제 블로그에서도 좀 잠깐 소개한 적도 있어요. 물의 의미를. 과연 물이 뭔지. 그리고 우리 신체 중에서도 대부분이 다 물이죠. 그렇죠. 응? 대부분, 많은 부분에 이제 물이 필요한데 모든 생명체들은 물이 우리가 흔히 증발해서 태양의 이제 어떤 그런 빛으로 인해서 바다나 강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증발을 해가지고 구름이 돼가지고 그게 다시 또 떨어지는 건데 거의 이제 구름에 있는 수증기들은 대부분 다 육각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분자예요, 분자. 예? H2O 딸랑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H2O끼리 서로 또 분자의 형태로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육각의 형태를 대부분 이제 띠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 구름이 얼어서 눈이 돼서 내리면 눈의 결정체들이 다 육각이죠. 그렇죠. 아주 이쁜 육각. 예, 다 형태는 다르지만 다 육각입니다. 그 이유가 물의 분자가 육각이기 때문에 그 얼어 있는 그 눈의 형태가 다 육각을 띠는 거예요. 근데 그 육각이라는 건 제가 이제 법칙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육각은 그 12의 틀, 그러니까 나윗별 안에 육각으로 돼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틀에 딱 맞는 그런 물질인 거예요. 틀에 정확히 부합하는 물질. 그리고 우리가 그 석유라든가 방향제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의 분자를 보면 다 육각으로 돼 있어요. 탄소 화합물인데 그게 이제 그 분자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 다 그게 육각을 기준으로 해서 다 되어 있어요. 그게.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육각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는 그 틀에 딱 들어맞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영원성을 갖는다고요. 영원성을. 그리고 그 보존의 그 의미도 있어요. 보존. 그래서 왜 벌레 집이 육각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꿀이라고 하는 게 상하지 않죠. 그렇죠. 뭐 천년이 흘러도 그 신기하죠. 어? 다른 음식들은 다 상하는데 왜 꿀은 왜 안 상할까? 이제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해결하지 못한 그런 이제 좀 어떻게 신비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법칙을 알고 나면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틀에 딱 맞는 형태를 지니고 있구나. 그래서 보존이 계속 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육각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물도 육각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래서 정화의 의미도 있어요. 정화. 그리고 생성의 의미도 있고 보존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물이 많이 온다라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틀에 딱 부합하는 물질이 계속 내려옴으로써 틀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정화가 된다고요. 깨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이 개입하신 게 물로 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물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깨지는 거야. 정화가 된다고. 친다는 의미를 알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치신다고 할 때 우리 흔히 우리 관념상 대홍수를 얘기하죠. 그렇죠. 대홍수가 아닐까? 그게 큰 뭐 바다에서 이제 해일이 막 일어나서 다 쓸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리 자체 내에 있는 물에 그런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체로 치면,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구의 틀에서, 구라는 틀에서 순환의 틀에 의해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은 지금은 하늘이 개입해서 물의 틀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요. 하늘은. 그러면서 자동 시스템으로 이 틀에 맞지 않는 것들은 깨지는 거고 정화가 되고 이 틀에 맞는 부분들은 생성이 되겠죠. 반대로. 네. 그게 물로 치신다라는 의미예요. 엄밀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존 관념으로 알고 있는 큰 대홍수라든가 큰 뭐 이제 해일이 일어나서 다 쓸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은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한 거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대홍수가 나오고 막 큰 해일이 일어나서 다 쓸고 가면 자연한테는 좋은 거예요. 정화가 될 수 예. 인간들은 피해를 보겠지만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큰 혜택인 거예요. 그게 큰 축복인 거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의 시각에서 보면은 깨졌던 불균형 같은 것, 깨졌던 그런 비율 같은 것들이 다시 맞춰지는 거라고요. 이게 큰 태풍이라든가 큰 해일이라든가 큰 대홍수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또 다시 또 깨졌던 부분들이 다시 복구되는 그런 과정인 거라고요. 이해하셨나 보네.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인간이 피해를 입으니까 이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연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라니까요. 이게 그 모든 자연재해라 이런 부분들이 인간은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자연은 그게 축복인 거예요. 아이고 좀 딱 그동안 깨졌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게 다시 맞춰지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자연한테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인간의 위주로만 이게 해석하고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을 일로 착각을 하는 그게 오류라고 얘기해요. 제가 법칙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1, 2, 3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1, 2, 3으로 돼 있다고 이 우주는. 근데 유독 인간만이 3을 1로 알고 있는 거야. 3을 1로 간주하고 모든 걸 평가하고 분석하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은 각기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각기 다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삼각형의 기준을 다 다르게 갖고 있잖아요. 이 삼각형을 좀 올바르게 하거나 이 삼각형의 크기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걸 꺼내야 되는데. 이제 안에 참.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삼각형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삼각형으로 표현을 하는 게 영혼육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사람이. 예? 영혼육으로 돼 있고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일원과 이원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 이것도 또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원과 이원 사이에서 내가 한 1.5쯤에 가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다. 그래서 1과 2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게 이런 게 이제 흔히 말해서 깨달은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각자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만의 삼각형들이 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있고 다 일원과 이원 사이에 근데 대부분 다 일원과 이원 사이에 대부분 다 어디에 몰려 있어요? 다 이원에가 있어요. 이원에가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크게 일원과 이원의 이 세상에서 대부분 다 모든 사람들의 그 삼각형은 다 이원에 다 쏠려 있다고. 그리고 어떤 좀 소수이지만 일원에 가 있는 사람들이 좀 있고 극소수로. 근데 대부분 다 이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원성 안에서의 또 얘기예요. 이원성 안에서 이렇게 막 각자의 삼각형들이 흩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삼각형이 이렇게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면, 응?
이 사람과 이 사람인데 이렇게 살짝 겹쳐져. 그러면 이 사람 둘은 어느 정도 소통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동질감 느끼죠. 예, 공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 공통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 사람들. 왜냐면 이게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삼각형은 여기 있고 교집합. 하나도 그러니까, 이게 교집합되는 부분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통을 못 하는 거야, 이게. 서로 못났다고. 예.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의 우주는 요거고, 동떨어져 있는 우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우주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한계가 이 삼각형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이 한계를 벗어나는 걸 이해를 못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납득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자기 생각 밖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겠죠. 왜? 자기 생각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과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람들. 야, 내가 결혼하고 3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이런 사람들 있죠. 야, 저놈은 내 친구인데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제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납득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납득이 안 되는 각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야, 저놈은 진짜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나쁘다, 좋다, 나쁘다의 너머에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얼마나 나쁘게 보이겠어요, 이 사람이. 응? 야, 진짜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좋다, 나쁘다의 범위에 있는데 좋다 범위 밖에 있어.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야. 왜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좋게 보이는 거야, 그냥. 막연하게. 왜 좋은지를 모르는 거야. 왜 나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서로 또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서로 또 저러면 진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소통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공통분모를 가지고 교집합이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제 소통이 되고 교류할 수가 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이해하고 품을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요만한 삼각형이 돼요. 그죠? 그렇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수용한다라는 얘기는 아,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네. 이런 사람도 있었네. 하면서 이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의 크기, 삼각형의 크기는 요만해진다고 이렇게. 이게 성장이에요. 의식의 성장이라는 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좀 삼각형이 좀 덜 커지겠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좀 더 커지겠죠. 삼각형이. 이런 사람은 이렇게 거의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조금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주 좀 많이 다른 사람은 조금밖에, 교집합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면 이만큼 커지는 거라고, 이 사람. 그 사람 삼각형만큼 커져버리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범위만큼 커진다고, 삼각형이. 이게 성장이라고, 이게.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면, 그럼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내 이해 밖에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수용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이만큼 커지는 겁니다, 이만큼. 그 얘기는 내 우주가 그만큼 그렇죠. 커진다는 거잖아요. 예. 의식이 높아진다. 그렇죠. 이만큼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시각이라든가 관점이라든가 의식이 다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한 방에. 그만큼 힘들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이 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포용하는 게 다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혼도를 많이 하고 네. 그런 이유도 도저히 포용이 안 돼, 수용이 안 되고 이해도 못 하겠고. 근데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이게.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다. 자기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그 법칙적으로 원리적으로 따지면 이런 상태인 거예요. 아니 그 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포용을 해요 이러잖아요. 예? 근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보단 좀 힘들지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계속 자기의 생각을 비우고 자기의 이해를 그러니까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세상, 내가 알고 있는 이해의 폭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이해의 폭을 넘어서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을 버려야만 이해가 될 수 있다고요. 자기의 관점을 계속 고집하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된다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참는다든지 노력한다든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자기의 관점을 버려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노력한다고 그래.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내가 참자.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고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관점을 버리는 게 우선이라고. 아, 저 사람은 나의 관점 바깥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의 관점으로 뭘 이해하고 참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참는다는 건 자기 관점을 계속 고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관점 내에서 내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근데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관점을 버리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 맞다라고 한번 내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당신과 똑같이 떨어져 있을 뿐이지, 다를 뿐이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다 나랑 내 생각 범위에 있으면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놈은 다르지만 다른 놈 중에서도 아주 나쁜 놈이야. 각자의 삼각형의 우주에 살고 있을 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고 나쁘고는 그래서 없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러고도 없는 거고. 이 사람이 옳아요? 이 사람이 옳아요? 아니에요. 그냥 이원성에 그냥 같이 있는 것 뿐이에요. 교집합이 없는 상태로 있는 것 뿐이지 누가 옳고 그런 게 없다고. 판단도 못 하는 거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걸 자꾸 자기의 관점을 기준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예?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의 생각의 범위가 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준을 뭐 자기로밖에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잡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기준이 아니야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새로운 기준을 그렇죠. 제시했군요. 그래서 법칙을 알려주고 하늘에서 법칙 우주는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너희들이 생각 바깥에 큰 삼각형으로 돼 있고 내가 샘플을 하나 보여줄게. 샘플. 그게 이제 재림예수라고요. 그래서 재림예수는 굉장히 큰 삼각형의 의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죠. 그래서 재림예수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 좋다 나쁘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너는 너무 조그만 삼각형이고 여기 있고 너도 조그만 삼각형이 여기 있고 근데 너희들이 싸우고 그러지 마. 좀 이해를 좀 해 서로. 그리고 네 생각이 틀렸다고 하고 저 사람을 좀 맞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 거야. 의식이 좀 더 네가 좀 성장하는 건 느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네가 맞고 네가 틀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그만한 우주에 살다 보면 나중에 그 다른 우주를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점점 그 삼각형을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 조그만한 삼각형을. 근데 그래가지고 더 그걸 깨기 힘들어하고. 그렇죠. 예. 예. 깰 때 근데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깨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편협된 지식. 예, 지식.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알수록 이 삼각형을 깨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알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굳세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많이 알아봤자 요만해요. 이 사람이 아무리 몰라봤자 이 사람도 요만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땐 도토리 키재기라고 다. 예? 네가 알아봐야 뭘.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 떨어지는 원인을 아직도 모른다니까요.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원인은 뭐다라고 아직도 몰라요. 과학계에서.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알아봐야 이거를 모른다니까요. 이게 왜 떨어지는지. 예?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이거 떨어지는 건 곤충도 안다고. 이런 현상은. 예? 사람뿐만 아니라 미물인 곤충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건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그 지식의 허죠. 그러니까 이게. 예? 근데 그 지식을 안다라는 내가 많은 지식을 안다는 그게 그 관념이 자기를 내가 기준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 갖게 한다고 그거를. 예. 점점 그 삼각형이 울타리로 높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차라리 없는 쪽이 없는 쪽이 더 훨씬 비우기가 좋겠죠. 적게 가진 사람이 더 버리는 게 쉽겠죠. 많이 가진 사람보다. 예? 그게 지식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념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게 점점 더 이제 틀이 강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해상도가 높은 TV를 왜 사요? 잘 보려고요. 더 선명하게 보려고 사는 거죠. 예? 해상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쟤는 도저히 이해 못할 사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하지 못할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다면 이게 선명해지면 쟤는 저러저러해서 나랑 생각이 안 맞구나 하고 좀 그걸 선명해진다고 이게 시각이. 그럼으로써 이게 결론 났다. 저 사람은 완전히 저쪽에 있네. 나 이제 저 사람하고 선 긋자. 더 이상 생각지도 말자. 저 사람은 딴 세상 사람이야. 이게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애매하다면 글쎄, 한번 다시 한번 만나볼까, 한번 얘기해볼까,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선명해지면 만날 필요가 없네. 완전히 딴 세상에 있네, 저 사람은. 이게 선명해진다고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블로그에서 하나의 지구에 두 개의 세상이 이제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각자 어떤 교집합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도 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오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그 사람을 포용을 하고 수용을 하고 그래서 점점 자기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자기가 성장을 하고 포용을 하면 이 사람도 덩달아서 그 혜택을 누리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를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좀 더 이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게 편해지는 거라고 이게. 예, 수월해지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포용함으로써 이 사람을 포용하는 게 쉬워진다고. 그래서 서로 성장을 하는 거라고 이게.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포용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만한 삼각형이 되지만 이 사람도 비로소 이 사람과의 이제 그 수용이 쉬워진다고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포용해 주니까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상승작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서로 커지는 거예요. 서로 왼수같이 느껴졌던 사이가 서로 이렇게 포용이 되면 서로 큰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근데 선생님 지금 얘기할 때 이제 어찌 보면 하나의 집에 두 개의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는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선악을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어떤 양방향으로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옳음을 쫓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 더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건 맞잖아요. 예, 그렇죠. 예. 같은 공통점이 있는 어떤 지향점이 있으면 서로가 생각이 다르더라도. 예. 그래서 그 샘플이 하나 있다라고 그랬죠. 큰 재림 예수의 샘플이 있는 거고 그분이 하는 모든 생각과 언행 뭐 이런 것들을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냐면 어느 게 옳은지는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다. 예? 진작에 알았으면 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됐겠어요? 어느 게 옳은지를 몰라서 다 이제 이렇게 혼돈이 오고 다 개판이 됐는데. 그래서 샘플을 하나 보여주시고 이 사람이 이제 기준이니까 여기다 다 맞춰 이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좀 컸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야 더 이 기준이 요만해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안 되잖아요, 해당이. 예? 그래서 최대한 이 재림 예수님의 기준은 굉장히 큰 삼각형일 거예요. 그래야만 되겠죠. 그래야 좀 구원의 숫자가 많아지겠죠. 예? 아, 그럼 나도 되는구나. 아, 나도 되는구나. 이제 이게 되잖아요. 선생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